개인이 5조 6천억 팔았고요. 외국인 2조 9천억 샀고요. 기관 3조 샀고 연기금 2,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전체 수급 현황은 개인과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이 다 받고 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1조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장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로봇주가 엄청 강했는데 2차전지가 못 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식 투자 평생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지, 절대로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하거나 권유하거나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숙지해드리고,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이 유튜브 채널과 지금 강의하고 있는 10대 기업 분석 투자 스터디 외에 공식 유튜브 이메일 주소 그리고 댓글 그 외에는 어떠한 채널과도 소통하지 않으니까 제발 속지 마시고, 아직도 사칭 채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 리딩방,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전혀 운영하지 않고요. 모두 사칭하는데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유사 투자 자문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튜브로만 편집을 도와주시는 저희 팀원들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강의를 통해서만 소통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슈 체크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대구 강연 내용이랑 부산 강연 내용이랑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대구 강연에서 부산 강연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꼭 투자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기회비용, 수익실현, 기회비용, 수익실현, 이거 100번, 1000번 들으셔도 절대로 영상 보는 거에 투자하신 거에 손해보지 않으실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산 강연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냐, 앞에 조금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부산 강연 못지않게 대구 강연에서도 실제로 강연장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강연 참여 못하신 분들 꼭 좀 봐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부산 강연과 다른 차별화된 내용을 다뤘으니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 강의를 찍는 12월 8일 금요일은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외국인 기관, 제가 4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투자해야 될 핵심 투자와 관련된 4가지. 첫 번째 펀더멘탈,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자체 기술 진입 장벽, 경제적 해자, 아니면 기업 간의 인수 합병, 그 다음에 그 산업의 글로벌 산업의 동향, 이런 게 모멘텀이고요. 세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 네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한 것을 오늘 디테일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투자 관련된 핵심 4가지 중에 등수로는 4등이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도 똑같습니다.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수급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이거는 2차전지 이슈 체크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 콘텐츠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전체적인 시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한 핵심 알짜 내용만 다뤘으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용에 대해서 정기 콘텐츠로 다룰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스피 수급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업종으로 나눠서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코스피 수급 종목부터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는 12% 수익이 났고 마이너스 24.8%. 네, DD는
MDD는 최고점과 최저점의 수익률, 상승률의 차이가 MDD고요. 요 DD는 최고점과 어제 종가 12월 7일 기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21% 수익이 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근에 주가는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3%, 20% 넘게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28.8% 연초 대비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28.8% 수익 났고 마이너스 26%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65.9% 상승했고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는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18% 수익이 났습니다. 54% 하락했고요. 기아차 38%에 마이너스 16% 하락했고요. 네, 요 종목은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120일 동안 수급 중에 외국인 기관 쌍매수 난 종목 중에 제가 추린 겁니다. 삼성물산 연초 대비 8% 수익 났고 마이너스 44%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SDS가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 SDS 주가를 올려야 되는 측면도 있고, 국내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죠. 국내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등 엠노라는 회사를 삼성 SDS가 대략 1,100억 정도에 인수해서 지금 엠노가 연결 실적으로 드디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에 관련돼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삼성전기 부진하네요. 11%에 마이너스 33.8% 빠졌고요. 최근에 게임주 얘기가 솔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30% 수익 났고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63%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돼서 전기차가 성장하려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문제인데 유럽이나 북미는 워낙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를 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재생, 풍력, 태양광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풍력, 태양광이 지금 약간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자력이 상당 부분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다 원전 강국, 북미도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서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이 전력을 굉장히 싸게 공급하는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전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글로벌 정부에서도 원전을 좀 확대 다시 하는 방향입니다. 국내도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키우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부진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엔터조 하이브 최근에 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죠. 35% 올랐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46% 빠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지금 가지고 온 코스피 수급 종목 중에 압도적으로 수익률 1등입니다. 81%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최고점에서도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최고점 영역이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 날 상장됐죠. 10월 5일 상장 그 종가 대비로는 6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로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공모가가 26,000원이니까 공모가 대비로는 200% 넘게 올랐지만 10월 5일 상장 종가 대비로는 60% 정도 올랐다. 그 다음에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린 국내 건설 포지션이 하나도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9% 올랐고 마이너스 54%. 현대오토에보, 또 현대오토에보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종목이죠. 연초 대비 두 번째네요. 78.6% 올랐고 35%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마이너스 5% 연초 대비 하락 중입니다. 두산바켓, 이 글로벌 인프라 관련돼서 아무래도 전력기기 쪽보다는 수익률이 좀 약하긴 합니다. 28% 올랐고 한미약품 한번 다룬 적 있죠. 17%, 금호석유 5.2%. 금호석유 가장 화학 관련된 소위 말하는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 중에 가장 빠르게 업종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무, 천연고무, 그 다음에 합성고무의 원자재,
SBR, NBR 같은 경우가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위생용 장갑에 들어가는 고무, 타이어, 전기차로 바꾸면 타이어가 급속도로 빠르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타이어는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타이어 관련돼서 신흥국, 인도의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석유화학 업체, 기초석유화학 업체가 다 나쁜 게 아니고 금호석유화학 같이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여주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연초 대비 5%밖에 안 올랐지만 저는 금호석유는 석유화학 업체 중에 좀 차별화되게 봐야 된다. 현대로템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는데 다 빠져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고 현대로템 4% 정도니까 연초 대비 4% 오른 정도니까 상당히 현대로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르게 다 있죠. 플랫폼,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엔터. 네. 그 다음에 기초석유화학, 제약까지 상당히 다양한 업종을 가져왔고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실적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4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3%, 한국항공우주 34% 등 23년도에는 이 세 개 회사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네이버, 기아, 하이브,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한미약품, 두산 바켓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매출 증가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네이버도 역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크래프톤이나 하이브 역시 크래프톤, 하이브 모두 올해는 내년에 24년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대로템도 상당히 견조한 15%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요. 25년도의 숫자를 보니까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밖에 한국항공우주나 하이브 역시 또 좋네요. 하이브, 삼성전자 모두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영업이익 증가를 봤더니 역시나 1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주가 수익률도 1월달 대비 원탑이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네요. 기아, 생각보다 기아가 상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요. 그 다음 좋은 게 한국항공우주가 좋네요. 한국항공우주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도 있지만 우주항공 쪽, 방산과 우주항공이 둘 다 결합된. 그래서 제가 그 10개 종목 계속 이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포트폴리오 10대 종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업 분석 훈련소에서 다뤄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 한미약품 다 30%대, 삼성엔지니어링도 영업이익은 다 30%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가장 큰 폭으로 올해 실적이 나쁠 거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기도 올해 실적 상당히 나쁠 거라고 보고 금호석유 나쁜데 내년과 내후년에 달라지죠. 내년에 가장 실적 좋을 거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368% 기저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기저효과 나올 게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에 171% 기저효과 나올 거라고 보고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적자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24년도에는 실적 하락폭이 실적 하락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영업이익이 122억 마이너스에서 22억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고요. 현대로템도 24년에 영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67%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로템, 삼성전기 요 정도 순으로 내년 24년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25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25년도에 314억으로 가장 좋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삼성전자. 25년도에 삼성전자가 24년도에 368%라는 기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내년, 내후년 모두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이닉스도 171%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3% 영업이익 증가요. 그래서 내년에 25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25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20% 넘게 내후년에 예상되는 게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다 방산 쪽이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다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리고 역시 엔터의 하이브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25년도에 20% 넘는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현대오토에버와 금호석유도 다 20% 넘는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HPSP부터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가져왔는데요. 역시나 수익률로 연초 대비 가장 높은 거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고 최고점 대비로는 59% 빠졌고요. 그런데 거의 에코프로 못지않게 4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게 엠노입니다. 삼성 SDS에 인수된 엠노가 404%의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 최고점 대비 27% 정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익률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화장품 쪽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263%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 28%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화장품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대 수익률 나온 게 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09% 수익이 났고요. HPSP,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HPSP가 238% 수익 났고, 요새 온디바이스 해가지고 많이 얘기가 나오죠. 온디바이스 수혜주인 가온칩스가 230% 수익이 났습니다.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100% 가까이 수익률 난 거는 보니까 두산 테스나, 패키징 후공정 쪽에 두산 테스나 짧게만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108%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미용 의료기기 1등, 시가총액 1등 중인 클래시스가 110% 수익이 났습니다. 그 외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알테오젠이 85% 수익이 났고요. 반도체 쪽에 SNS텍이 66%, 그 다음에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 파마리서치가 50% 수익을 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대비 역시 가장 덜 빠진 거는 HPSP가 역시 거의 최고점 영역에 있고, 리노공업이나 클래시스도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수익률에 빨간색 체크해 놓은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나 꿈의 숫자입니다. 압도적으로 HPSP가 53.7% 1등이고요. 클래시스 만만치 않습니다. 51% 2등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리노공업 41%고요. 휴젤 만만치 않습니다. 휴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이 업종을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휴젤, 파마리서치 모두 30%대 후반에 엄청난 영업이익률이고요. 그 다음도 역시 제이시스 메디칼 28%.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두산 테스나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분석 훈련소에 이 알테오젠을 다뤄줬으면 하겠다 하시는 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숫자가 제약바이오라고 무조건 숫자가 안 찍히는 건 아닌데 알테오젠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199% 올해 매출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은 거는 JYP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JYP 2등을 기록했네요. 3등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한번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가온칩스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vs 가온칩스 둘 중에 한 종목을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의 실적은 역시나 엠노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주성엔진은 2등입니다. 엠노가 92%, 주성엔진은 60%, 가온칩스가 3등인데요. 59%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20%대는 많죠.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다 20%대 넘는, 그리고 HPSP도 30% 매출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 기준입니다. 25년도에는 역시나 23년도에 199%였는데 24년도에 올해 매출이 줄었는데 25년도에 다시 드라마틱하게 162%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NS텍. 왜 그렇죠? SNS텍 25년도에 EUV 펠리클이
본격 양산된다고 했죠. EUV 블랭크 마스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EUV 펠리클이죠. 그래서 EUV 펠리클, EUV 블랭크 마스크 모두 어디가 일본의 호야가 독점하던 시장을 지금 SNST이 국산화하고 있고, EUV 블랭크 마스크 쪽은 중국에서 오히려 호야의 점유율을 뺏어서 중국에서는 EUV 블랭크 마스크 SNST가 1등을 하고 있다. 펠리클이 훨씬 더 고마진의 고단가다. 그래서 이 EUV 펠리클이 드디어 25년도에 양산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가 숫자도 계속 찍히네요. 23, 24, 25 매출 다 빨간색으로 상위권에 있죠. 에코프로가 24년보다는 25년도에 63%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요. HPSP 25년도에 40%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높은 거는 엠노는 25년도에 29% 매출이 오히려 줄어드네요. 그 다음 매출 높은 거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솔브레인이 20%대 넘는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코스메카 코리아가 359%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은 JYP 90%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되고, 그 다음 SNS텍, SNS텍도 많이 보이네요. JYP도 많이 보이고, 24년도는 엠노가 300% 넘는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되고, 주성엔진이 243%, 알테오젠이 187%. 알테오젠도 매출과 이익에서 많이 증가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5년도를 보겠습니다. 25년도는 알테오젠이 123억 적자에서 600억 넘는 이익 흑자 전환, 대폭 흑자 전환이 예상돼서 25년도 영업이익은 알테오젠 가장 기대가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선되는 게 에코프로가 25년도에 98%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SNS텍이 94% 정도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 가온칩스도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네요. 가온칩스가 24년도에 124%에서 25년도에도 60%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테오젠하고 가온칩스 둘 다 모두 다뤄주세요. 아니면 알테오젠 또는 가온칩스 둘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은 보시면 이게 억 단위거든요. 수량보다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체크를 했고요. 코스피 수급입니다. 한 달 동안 개인이 5조 6천억 팔았고요. 외국인 2조 9천억 샀고요. 기관 3조 샀고, 외국 연기금 2,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개인이 판 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그대로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수급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상세 수급 볼게요. 역시 한 달 누적인데 어디가 많이 샀냐 봤더니 개인 판 거, 개인이 5조 6천억 판 거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샀는데, 기관 중에 외국인은 2조 9천억을 한 달 동안 산 거고요. 기관은 코스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은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 조금 사고 있고, 보시면 금융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가 약 3조 1천억 정도 샀는데, 금융투자는 장기성 물량으로 하긴 어렵고 단기나 중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는 물량을 보시려면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사는 물량 최근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이 5조 6천억 판 거 외국인 기관이 다 물량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수급 보시면 개인은 2,468억 샀고요. 외국인이 코스닥도 1조 2천억. 외국인이 코스피도 2조 9천억 샀는데 코스닥도 1조 2천억 샀는데 기관이 1조 2천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는 그래도 3조 사는데 코스닥은 1조 2천억 매도하고 있고요. 상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세 수급 보면 개인은 2,400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 1조 2천억 정도 샀고, 기관 1조 2천억 팔았는데, 기관이 어디가 제일 많이 팔았냐 보시면 금융투자, 역시 단기 중기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에서 6천억 넘게 팔았고요. 사모펀드도 많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에서 거의 합쳐서 1조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이게 업종별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개인 판 거 외국인 기관이 다 샀는데, 기관 쪽에서 단기
중기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투자가 거의 3조 넘게 팔았는데 뭘 많이 샀냐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대형주 많이 샀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는데 대형주를 가장 많이 샀고요. 업종별로 보면 제가 주가가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안 빠지면 그게 바닥일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화학 많이 썼습니다. 2,800억 썼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반도체 쪽인데요. 1조 샀고요. 그 다음 많이 산 게 금융 많이 샀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배당주 관점으로 투자한다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 많이 샀고요. 화학 샀고 그 다음 많이 산 게 운수 장비 쪽 샀습니다. 네, 자동차나 이쪽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철강금속, 철강금속,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이 있는 철강금속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어디를 많이 샀냐 봤더니 역시 외국인 3조 가까이 샀는데 2조를 전기전자, 반도체 쪽 많이 샀고요. 그리고 많이 산 거, 의약품, 의약품하고 의약품, 금융, 외국인도 금융을 많이 샀네요. 그리고 건설, 의외죠? 건설을 또 좀 샀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전기전자, 의약품, 건설, 금융 요렇게 샀고요. 기관은 화학, 화학 많이 샀죠. 전기전자 다음에 2등입니다. 화학.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철강금속, 운수장비, 금융 이렇게 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외에는 사모펀드가 최근에 좀 사고 있고 투신이 사고 있는데 물량 자체는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1월 달부터 연초부터 보니까 외국인이 연초부터는 8조 3천억 정도를 샀고요. 기관이 3조 7천억 매도했고 개인이 5조 9천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개인하고 기관이 연초부터 판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외국인이 8조 3천억 샀고요. 보시면 8조 3천억 중에 가장 많이 산 게 역시나 전기전자가 16조 9천억 샀어요. 와, 연초부터 16조 9천억을 전기전자 압도적으로 많이 샀고요. 그 다음 많이 산 게 운수장비 쪽에 4조 7천억 샀고요. 연초부터입니다. 금융업에 1조 샀고요. 전기전자 16조 샀고요. 전기전자 16조 가장 많이 샀고 운수장비 두 번째 4조 7천억 샀고 금융업 1조 샀고요. 기계 신선하죠? 기계 1조 샀습니다. 기계 1조 샀고 그 다음은 증권 3천억 정도 샀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연초부터 8조 샀는데 압도적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업, 기계 이런 순서로 샀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한 달 동안은 개인이 2,400억 샀고 코스닥 한 달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네요. 외국인은 1조 2천억 산 반면에 기관은 1조 2천억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1조 2천억 매도했고요. 어떤 업종을 많이 샀냐? 역시 IT 하드웨어 가장 많이 샀습니다. 7천억 가까이 샀고요. 그 다음에 뭘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역시 제약하고 유통, 특이하네요. 유통 많이 샀습니다. 제약 유통 많이 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거는 이제 금융입니다. 이 코스닥에서도 금융을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 볼게요. 기관 한 달 동안 1조 2천억 파는 와중에 산 종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샀고요. 통신방송 서비스 쪽 샀고요. 그 정도입니다. 통신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쪽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 외국인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산 최근 5일 동시산 걸 봤더니 역시나 1등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대략 600억 정도를 샀고요. 2등이 카카오, 3등이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한 479억 샀고요. 특징적인 게 12위에 하이브인데요. 297억 정도 샀고요. 13위에 한미약품이 249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순으로 봤다. 역시나 특징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5일 동안은 순매수 1등, 2등이고요. 3등이 현대로템이라는 거. 그 다음 10등이 하이브, 13등이 한미약품.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봤고요. 더 길게 봤습니다. 20일 동안 봤더니 역시나 삼성전자. 최근 한 달 동안은 삼성전자를 기관 외국인 동시에 1조 9천억을 샀습니다. 거의 2조 샀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2조 샀고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3,800억 정도 샀고요. 특징적인 거는 한 달 동안에도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갑니다. 카카오를 2,500억 정도, 네이버를 1,400억 정도 샀고, 여기 특징적인 거 삼성 SDS. 삼성 SDS가 6등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281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10등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1,064억 정도로 샀고요. 12등의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한 달 동안에도 대략 957억 정도를 사면서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20일 좀 더 길게 6개월의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6개월 동안 역시 삼성전자 1등이고요. 한 4조 3천억 샀고요. SK하이닉스 1조 샀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 동시 순매수로는 반도체를 상당히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 120일 구간에도 눈여겨볼 게 삼성물산하고 삼성 SDS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120일 동안 3,499억, 3,500억 정도 샀고, 삼성 SDS. 삼성 SDS도 한번 다뤘으면 하는 부분은 댓글로 의견 주세요. 삼성 SDS 3,100억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11등에 네이버 2,500억 정도 샀고요. 삼성전기도 2,400억 정도 샀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또 9등에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이것도 코스닥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로 2,700억 정도 샀다. 이거 인버스 아닙니다. 레버리지 쪽입니다. 역시 120일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스피 지수 떨어지는 것도 여기 많이 샀네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9,700억 정도를 인버스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기간 순매수, 기간 순매수 1년치 보겠습니다. 기간 순매수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역시나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등은 역시 반도체 하이닉스가 1조 샀습니다. 1월 달부터 하이닉스가 1월부터 12월 누적으로는 1등입니다. 하이닉스가 1조 샀고요. KB금융, 금융, 이해가 안 됩니다. 5,300억 정도 샀고요. 3등 네이버입니다. 4,270억 정도 샀고, 4,275억 정도 샀고요. 삼성전기 4,000억 정도 샀고, DB하이텍 다 반도체죠. DB하이텍 3,5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금호석유, 화업황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연초부터 2,700억 넘게 샀고요. 역시나 11등입니다. 11등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2,200억 정도 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월 1일 연초부터 대략 1년 동안 삼성전자 역시 1등이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삼성전자 역시 1등, 15조. 와, 외국인 삼성전자만 15조 연초부터 샀고요. 하이닉스 2조 샀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차는 최근 한 달 6개월 120일 최근 순매수에는 안 나오는데 1년 동안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1조 6천억 샀네요. 많이 샀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5등입니다. 5,500억 정도 샀고요. 또 특징적인 게 8등에 두산 바켓 거의 5천억 가까이 연초부터 샀고요.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꾸준히 계속 보이네요. 이게 많이 겹쳐서 보이죠. 4,800억 정도 샀고요. 우리의 하이브가 4,3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에 여기도 4,000억 정도 샀다. 이 정도가 특징으로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최근 5일 동안은 역시나 LNF를 가장 많이 샀네. LNF를 680억 정도 샀고요. 특징적인 게 2등부터 5등까지 다 반도체입니다. 2등의 원익 IPS를 200억 정도 샀고 4등의 리노공업 157억, 5등에 역시 HPSP 155억 정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이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최근 5일 최근 수급에서도 121억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가장 좋고요. 눈여겨볼 게 11등의 휴젤이 102억 정도로 휴젤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11등에 올라왔습니다. 20일 조금 더 긴 한 달 호흡으로 보면 역시나 한 달 호흡은 HPSP가 1등입니다. HPSP가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2천억 가까이 1923억으로 1등이고요. 4등이 역시 2등은 에코프로입니다. 1268억. 알테오젠이 4등인데요. 846억 정도 최근 한 달 동안 샀고요. 또 재미난 게 가온칩스가 359억으로 최근 한 달 동안도 순매수 순위 9등에 올랐습니다. 엠노
삼성 SDS에 인수된 SCM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등 엠노가 지금 11등입니다. 316억 순매수 됐고요. 휴젤, 아까 말씀드린 휴젤도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가 306억으로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보겠습니다. 120일 순매수로 봤더니 120일 순매수 쌍매수 1등은 역시 에코프로입니다. 6개월 동안 외국인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2천억을 샀고요. 네, 1등입니다. HPSP가 2등인데요. 3,100억 정도 샀고요. 3등이 알테오젠 1,865, 주성 엔지니어링이 긴 호흡으로는 처음 보이네요. 1,800억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샀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120일 수급으로 HK 이노엔이 1271억, 제약바이오 쪽에 나오고요. 리노공업, 두산 테스나 모두 1000억 정도 샀습니다. 한 번씩 언급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14등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756억, 756억, 14등을 기록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고요. 외국인 순매수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외국인 1년 동안 보니까 역시나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8,200 1월 달부터는 누적으로는 8,200 순매수고요. HPSP가 2등입니다. 4,187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JYP도 1월 달부터 누적으로 거의 2,0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클래시스가 누적적으로 한 970억, 대략 1,0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순위에 파마리서치, 제이시스메디카 다 특징적인 게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가 장기 순매수 상당히 좋다. 외국인 순매수 15등 안에 들었죠. 파마리서치가 774억, 제이시스 메디칼이 754억으로 순위에 들어갔다. 마지막 기간 코스닥 1년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기간 1년 동안 순매수 1등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1345. 기간은 보시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기간 개인 파는 걸 다 외국인이 받았는데 그 와중에 기간 1년 동안 꾸준히 순매수한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1348억으로 1등 기록했고요. 2등 심텍, 이것도 기판 쪽이죠. IT 부품 쪽 심텍이 똑같이 1300억대. 3등 메디톡스, 휴젤하고 똑같은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1000억대. 4등 리노공업, 5등 알테오젠. 그리고 반도체 EUV 쪽에 EUV 쪽에 SNS텍이 920억대 순위에 나왔고요. 반도체가 상당 부분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게 역시 HK 이노엔하고 휴젤입니다. 제약과 미용 의료기 쪽. HK 이노엔이 900억대 순매수 나왔고 휴젤이 역시 824억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또 아까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좋았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장기적으로도 1년 기간 순매수로도 800억대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1등인 두산 테스나가 675억으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중기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장기 1년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쌍매수 관련된 업종과 종목 말씀드렸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코스피랑 코스닥의 최근 그 수급 현황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수급 현황은 개인과 기관이 파는 거를 외국인이 다 받고 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1조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에서는 디테일한 수급으로 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종목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기관 쌍매수 탑10 일부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